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내년 말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급증한다 이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주택을 안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낸다 이건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지금 있는 이 법으로 보면.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도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입법 추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양도세일 비과세 구간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비과세됐죠. 1주택자들. 요것이 12억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 부분부터 과세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조금 완화 측면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건든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드려놨어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 요건하고 거주기간 산정 기준을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산정했어요. 이제 개정이 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이 리셋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하고 거주기간을 산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기 전에 장기보유에 대해서 대충 좀 알아야 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2021년 1월 1일 날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 추가라고 해서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 한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8%였어요. 연 8%씩 공제를 해줬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이건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요게 거주기간이 추가됐는데 2년 이상 거주기간이 충족해야만이 80% 요거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바꿨어요. 4%, 보유 4%, 거주 4%로 해가지고 이걸 또 변경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보유기간 10년간에서 40% 최대, 거주기간 10년간에서 40%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요것이 충족이 안 됐다. 2년 이상 거주기간이 충족이 안 됐다 그러면 요 다주택자 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씩 15년간 최대 30%를 적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2%씩 보유기간 곱하기 2%였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었으면 보유기간 곱하기 4% 그리고 거주기간 곱하기 4% 해서 그거를 합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했다 이거예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변경입니다. 거주기간은 그대로 40%예요. 그리고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보유기간 공제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법이 개정된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2023년부터입니다. 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하겠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싸그리 없애겠다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특공제 혜택을요 최대 30% 축소하는 방안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하겠다. 그래서 여당은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의 반발을 의식해가지고 한 발 물러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뭐 일반 압박 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다라고 풀이되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자, 1주택자가 된 때부터 장기 보유 혜택. 개정안에 따르면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가 바로예요. 요거 기다리는 분들이 있겠죠. 이제 앞으로 지금 매매하실 분들은 9억이 넘는다든지 10억, 11억 되시는 분들은 비과세 받는 분들 기다리겠죠. 그 대신에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아까 표 봤듯이 40%씩 그러니까 보유 40%, 거주 40% 해가지고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 한 채만 남아있을 때는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억까지 비과세를 받고 9억 초과분
처분 아니면 비과세 요건이 안 되는 주택을 처분할 때는 이 잔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다,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한 채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를 적용했었지만은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완전히 다시 산정한다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죠, 이거는. 요거는 이제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독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8%, 그러니까 4%의 이 8%를 적용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를 거주를 안 했다면 연 2%씩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된 이후 3년 내에 남은 차를 판다면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당연하죠. 3년 이상이 안 되면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3년 차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제 혜택을 당연히 못 받는 얘기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기준 변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래서 시행일을 이날로 잡았다는 거예요.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겠죠. 이거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유 기간 공제 축소는 신규 취득자만 적용한다.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 이거예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양도 차익에 따라서 구간을 뒀어요. 5억 초과해서 10억이면 공제율이 30%, 여기 보면 15억 초과 이상이 되면 10%로 낮아진다. 다만 양도 차익과 무관하게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면 그냥 공제율은 그대로 40%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는 40% 그대로고요. 보유 요건에서만 이 축소를 한 거예요. 같은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 공제율 축소는 신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는 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장특 공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저에 대한 이제 판단입니다. 저에 대한 판단은 일단은 대선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조금 기다려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겠죠. 당분간 이제 물량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9억에서 12억이라는 이 구간 상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12억 요 구간 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양도차익 매물 때문이라도 요거 개정이 통과된 이후에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나오는 물량들은 꼭 급한 물건들 있잖아요. 일시적 2주택 물량들이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일단은 물건은 더 잠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지금 장기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채를 갖고 있어요.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막 몇 년 전 한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막 한 30억 돼요. 이분들이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집을 한 채를 누가 샀어요. 부인이 사가지고 이거를 갖고 있다가 모르고 1년 안에 팔았어요. 1년 안에 뭐 공투를 했다든지 서로 무슨 뭐 경매를 받았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여한대요. 안 되죠. 이거 사라지잖아요. 이날로부터 딱 사라지고 이날부터 산정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들이 이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주택인데 이걸 팔겠어요? 안 팔겠죠. 잘 안 팔 거예요, 아마. 다른 주택을 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팔겠다. 그런데 이제 중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게 리셋된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이거 안 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으로 계속적으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장기 보유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1주택자들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 보유 거주 요건이 리셋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산정된다라는 거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뜯어고쳐요. 이런 세금에서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고 단서 조항이 나오고 예외 조항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으로써 이놈의 세법이 어려워지고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이것 때문에 또 양도 막 하면서 이런 세금 때문에 괜히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서 조항 이런 거 없이 깔끔한 세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원래 취득세 같은 것도 4%가 원래 기준이잖아요. 기준인데 이 1% 막 이렇게 2% 3% 이렇게 나온 게 왜 나온 거예요? 주택 정책이잖아요. 사라고 하려고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서민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깎아놓고 지금 와서 8% 12%. 야, 이거 뭐 주택값이 상승한다고 이거 1%짜리 왜
왜 갖고 있냐고. 이거 없애야죠. 그러려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왜 1%짜리는 왜 만들어요? 없애버리지 그냥 4%로 그냥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에서 조금씩은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보유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들 막 완전히 폭탄이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취득세라든지 이런 양도세에서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도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좀 다져지고 해서 좀 완화되면서 새로운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이라든지 좀 투기지역 같은 거,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역 같은 거, 중과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주택이 이제 이런 세금이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흐르듯이 두면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집값이라는 게. 근데 자꾸 건드려 놓고 막고 여기 막고 하면 여기 터지고 여기 막고 하면 저기 터지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일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금은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세금에 관한 사항들은요, 세무사분한테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뭐 세무사분들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무사분들 이제 한 분,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상담료는 당연히 주고 받으셔야 되겠죠. 상담료를 주더라도 세무사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세금에 관한 거는 세무사분들한테 상담받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취득세라든지 그리고 양도세, 뭐 경매를 하면서 필요한 세금적인 것들을 가지고 종종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